자, 지금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실 텐데요. 요즘 시대에 창업을 하는 것과 과거에 또 창업을 할 때와의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. 김정수 대표님, 그때 처음에 20대 때 창업을 하실 때 환경이랑 지금 많이 달라졌죠? 글쎄요,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니까 옛날 얘기도 좀 해야 될 텐데, 저희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창업에 대한 인식, 지원, 제도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. 그거 말고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좀 달라져서 이렇게 맥킨지를 그만두고 사업도 할 수 있고,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바로 큰 회사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, 당시하고 비교하면 지금 선승 씨가 얘기했던 거하고 훨씬 더 험한 시절이 제가 창업했던 90년대 초에 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진짜 회사를 시작해서 그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책임감, 고민, 그런 펀더멘탈한 거에서는 글쎄요, 변한 게 있을 수가 그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고, 주변에 조금 도움이 좀 더 있을 수 있겠지만, 의미 있는 일이고, 재미있는 일이고,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과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,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특히 문 대표님께서는 또 한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창업을 하셨어요. 특별히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? 다 어려웠죠. 다 어렵네요. 또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아본 것도 아니고,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너간 땅에서 이제 짧게 학교 좀 다니고 바로 거기서 창업을 한 거라서,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, 솔직히. 그래서 제일 힘든 거라고 하면 이제 언어의 문제인데, 그러니까 영어로 인터뷰를 봐서, 영어로 면접을 봐서 사람을 가려내야 되고,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잘 관리를 하고, 잘 열심히 하게 독려를 하고, 그런 모든 일들 영어로 해야 되는 거. 심지어는 초기에는 저희 서비스 초창기에는 직원들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유저들이랑 커뮤니케이션까지 다 했단 말이죠. 그러면 그것도 다 영어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. 자, 신 대표님께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 사업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좀 영한 중심의 위계 질서가 있고 이런 사업 환경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? 아직까지도 실리콘밸리랑 미국이랑 그런 데보다는 창업과 사업에 좀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다, 그러니까 개선은 많이 됐지만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인프라를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좀 IT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렇게 콜드콜 했거든요. 그래서 어떤 한 대기업 상무님이 알겠다, 삼겹살 한번 사주고 소주 한잔 하자. 그래서 그런 자리가 주어졌고 그분이 이제 좀 조금 취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게 내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너가 나온 대학교 가는 게 내 아들의 지금 꿈이다. 그런데 내 아들이 너가 나온 대학에서 졸업한 다음에 너같이 되면 굉장히 실망할 거다.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도 약간 왜 창업을 하지? 좀 막 경력을 굉장히 많이 쌓고 그때 가서야만 조금 시도하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데 결국에 창업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좋은 사람들이 같이 해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좀 흔들어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차차 좋아질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은요. 저희가 사전에 몇 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.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의 장성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창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. 이 창업의 어려움을
어떻게 극복하셨는지, 그런 노하우가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문 대표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막 하기 싫은 거 열심히 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꽂히면 그냥 쭉 가는 스타일이라서요. 뭐 어려운데 참고 했다가 이런 건 없고요.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기 싫은 게 훨씬 더 큰 문제일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을 해서 이게 뭐 언제까지 이런 성과를 목표로 하고 그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뭐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내가 이 사업을 할 그러니까 나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산지를 접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마치 될 것 마냥 그렇게 오히려 붙들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. 안 되죠. 예. 그게 안 되죠. 저는 또 이번에도 또 사실은 뷰티를 할 때도 이제 자본 떨어지면 그냥 뭐 빨리 깨끗하게 딱 접자라고 정말 다짐을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번에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사실 결과가 이제 좋은 거예요.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런데 리만 사태가 터진 거죠. 리만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접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갈등을 하면서 사실 이제 뭐 돈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PC방 가가지고 그 버블 파이터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쌈짓돈을 사실은 쌈짓돈을 넣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그렇게 하고 그 돈이 다 바닥이 날 때쯤 되니까 투자가 들어오더라고요.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쌈짓돈을 넣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권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.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여쭤봤는데 그냥 단순히 즐기시고 어려운 순간이 됐을 때 이렇게 버블 파이터 하시면서 즐겁게 잘 넘기신 것 같습니다. 자, 김 대표님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어려움이 없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, 대표님. 좀 창업의 어려움은 이거였는데 극복하니까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20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회사는 3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요. 여전히 괴롭고 하루하루가 힘들고요.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각도로 답을 드리면 창업이 참 어렵고 힘든데 극복하면 좋은 일이 안 생기거든요. 하루 종일 더 하셔야 되니까. 좀 다른 거는 예전과 다른 거는 맷집이 좀 생겨서 혼나면 나도 꼭 가야지 뭐 이런 말 하듯이 뭐 그런 게 생긴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한테 창업의 어려움을 아마 여쭤보시면 저는 사실 그 창업의 그 순간은 그 중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가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.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실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삼성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 가고 5년간 창업 뭐 전선에서 하다가 다시 렌즈나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사회잖아요. 그런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힘든 일일 텐데 굉장히 위험하지만 뭐 해보면 좀 다른 세상이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좀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항상 대답해 주실 때 머뭇머뭇 시작하시면서 내용은 정말 알찬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신 대표님도 어려움이 없진 않으셨어요. 서비스 오픈하시고 나서 3주 후에 사후 서비스 문제도 조금 불만이 좀 터져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거든요. 그렇죠. 처음에 뭐 그 사건은 마케팅 할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뭐 모든 블로그, 모든 카페에 다 올렸거든요, 일일이. 그런데 뭐 창업하시는 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카페에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막 등급 올려야 되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리고 막 자취평가가 잘리고 그래서 그렇게 모았고 그 다음에 또 기자분들 뭐 최근 1년 동안 IT 기사를 쓴 분들 밑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가지고 그거 긁어서 DB 만들어서 맨날 보도자료 뿌리고 그래서
모은 회원이 한 5,000명 정도 됐었거든요. 네. 그 회원들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는데, 뭐 아무래도 좀 정성을 담아서 모은 회원들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딜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잘 반응을 해주셨어요. 그런데 네,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7일째인가? 그때쯤 좀 굉장히 서비스가 안 좋은 그런 딜이 올라가서 댓글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모은 그런 5,000명의 고객들인데 이 고객들이 우리 생명인데 이 고객들이 없어지면 우리 회사는 망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2배 보상해주기로 했어요. 그래서 없는 돈까지도 포인트를 드리면서 환불을 해줬는데 어떻게 봐서는 회사가 그 이후로 성장을 안 했으면 큰일 났겠죠. 네. 그래도 고객이 생명이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맞는 베팅을